더 친절한 코틀린 앱 프로그래밍 둘째 마당 5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인터페이스를 기존에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될 겁니다. 이번 장에서 중요한 내용은 사실 인터페이스의 개념은 이제 한번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면 이제 이전에 알았던 분들은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것도 이해를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거는 한 번 사용할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코드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의 형태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러면서 람다식이 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함수 상자, 즉 함수를 할 때 람다식을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 사용할 객체를 우리가 원타임 객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어떤 함수를 실행하면서 전달할 때 어떤 객체를 전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객체를 전달할 때 우리가 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터페이스하고 추상 클래스 이런 거하고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실제 코드에 막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무용 코드를 만들 때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가 뭐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건 일종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성이라고 하면 성 안에 뭔가 뭐 변수 상자나 함수 상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성으로 감싸주니까 함부로 들락날락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이라고 하는 게 문을 여기하고 여기에 만들게 이쪽으로 다녀라고 하는 일종의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꼭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 첫 번째 성, 두 번째 성, 세 번째 성 이렇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모든 성은 앞에와 뒤에 이렇게 문이 있다. 그쪽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약속이 되는 거죠. 이게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프로젝트를 하나 이렇게 생성을 하고요. 첫 번째 대화 상자에서는 빈 화면 선택하고 넥스트.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이름은 calc2라고 입력을 해봅니다. 두 번째 계산기 프로젝트가 되겠네요. 계산기 기능을 한번 넣어볼 겁니다. 피니쉬 버튼을 누르고요. 그러면 프로젝트 창이 열리게 됩니다. 프로젝트 창이 열리면 여기에 이제 계산기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왼쪽 프로젝트 창에서 패키지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 Kotlin Class. 대문자 C로 시작하는 calc 이렇게 입력을 해보고요. 클래스 엔터 치면 되겠죠. calc라고 하는 클래스가 만들어졌고요. 이게 계산기 클래스라고 보면 여기에 4개의 함수를 추가할 수 있을 겁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되겠죠. 더하기 함수 한번 추가해 봅니다. function fun add 소괄호 이렇게 붙이고요. 더하기에 위쪽 구멍 2개가 필요하겠죠. a, b를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숫자 2개가 들어올 수 있게 int 이렇게 하고 반환되는 자료형은 추론을 할 수가 있으니까 a 플러스 b 이렇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빼기 subtract라고 하고요. a int b int 그 다음에 a 빼기 b 이렇게 되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곱하기 multiply가 되겠죠. a int b int equal a 곱하기 b. 그 다음에 function divide 나누기가 되겠죠. a int b int 그 다음에 a 나누기 b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기 기능을 클래스로 하나 정의를 했고요. 이 계산기 기능을 정의를 했는데 아까 얘기하던 것처럼 인터페이스는 약속이다. 그러니까 함수가 지금 4개가 있는데 이 중에 add라고 하는 함수를 미리 약속해 놓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하나 정의를 해봅니다. 요거 왼쪽에 프로젝트 창에서 요거 선택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 Kotlin Class File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이름은 calculator라고 붙입니다. calculator. 그 다음에 여기 인터페이스 선택하고 엔터.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 인터페이스에서는 더하기 함수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function add. 그 다음에 a int b int 그 다음에 리턴 값 int 이렇게 이 함수의 형태만 정의를 하는 거죠. 이름하고 그 다음에 위쪽 구멍이 어떻게 있고 그죠? 파라미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 구멍의 크기, 모양, 자료형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형태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형태대로 우리가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calc로 다시 가서
이제 클래스의 이름 뒤에다가 콜론을 붙이고요. 자, calculator라고 해서 자, 인터페이스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빨간색 줄이가 있네요. 그죠? 근데 빨간색 줄은 왜가 있을까요? 저기 우리가 부모 클래스를 상속할 때 부모 클래스에 오픈 해놓고 그거를 상속하는 쪽에서는 오버라이드를 붙였잖아요. 근데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할 때 여기에다가 오버라이드 이렇게 붙여준다. 우리 자바에서는 오버라이드가 어노테이션이라고 해서 여기 위에 참조용으로 사용이 돼요. 그러면 그거를 컴파일러 또는 여기 이제 그레이들이라고 하는 빌더가 있죠. 이제 그레이들 같은 데서 이걸 참조하게 되는데 이 코틀린에서는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게 필수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키워드 형태로 앞에다가 붙여주는 거죠. 함수 앞에다가. 그래서 이게 오버라이드를 한다, 재정의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꼭 여기 오버라이드로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함수를 자 재정의 하는 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이제 구현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때는 이렇게 콜론에 인터페이스를 여기다 넣어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앱의 화면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activity main.xml에서 화면 구성을 먼저 해야 되겠죠. 텍스트 뷰 기존에 있던 건 선택해서 삭제를 하고요. 자, 여기에 자, 우리 버튼 하나 그냥 만들어서 기능 동작하는 것만 보여주자. 그럼 버튼을 위쪽에 추가를 하고요. 자, 버튼 아이디는 그냥 두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속성을 찾아서 자, 더하기 그 다음에 텍스트 뷰 하나 여기다 갖다 놓고요. 요거는 아이디를 아웃풋 1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좀 단순하기 위해서 자, 아웃풋 1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글자는 여기 결과 이렇게 해주도록 하죠. 텍스트 사이즈를 좀 변경을 해서 글자 크기를 좀 크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30sp. 자, 이런 모양이 됐고요. 자, 화면 레이아웃에 추가한 위젯이나 레이아웃에 자, 레이아웃 객체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소스 코드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왼쪽 프로젝트 창에서 build.grade 안에다가 이 플러그인스의 중괄호 안쪽에 한 줄을 더 추가해 주는 거죠. extensions 그 다음에 sync now 눌러줍니다. 이렇게 해서 자, 한 줄을 더 추가를 해줬고요. 그러면 이제 아이디를 이용해서 소스 코드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메인 액티비티에 가서 자, 저 버튼 눌렀을 때 즉 버튼 엔터 점 set on click listener 엔터 엔터 이제 좀 익숙해졌죠?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하는 거 우리가 calc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으니까 거기서 클래스가 붕어빵 틀이라면 붕어빵 객체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거를 자 val calc1이라고 하는 변수 상자에 넣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변수 상자를 통해서 자 calc1이라고 하는 거 안에 add가 들어있으니까 10,10이라고 하면 그 결과를 왼쪽에서 result라고 해서 받을 수가 있다. 그죠? 이 함수 이 calc라고 하는 거 안에 들어있는 함수를 실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를 보여주죠. output 1.text라고 하는 데에는 자 더하기 결과 땡땡 달러 표시하고요. result 자, 중괄호는 없어도 되겠지만 일단 중괄호를 같이 넣어봤습니다. 더하기 빼기 뭐 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문제는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실행된 결과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더하기 버튼 누르면 이렇게 더하기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메모리가 별로 없다고 나오네요. 그죠? 자, 요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 메시지만 가지고 보면 이 앱을 실행할 때 메모리가 작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메모리라고 하는 건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차지할 수 있는 메모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8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작다는 거고요. 자, 2048 정도로 좀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ontinue 이걸로 변경이 됐으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겠죠. 자, 저런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으면 변경을 해서 다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동작시켜야 될 기능이 많거나 하면 저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해봤고요. 인터페이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우리가 상속받는 거하고 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가 기존에 자바를 사용을 하셨다라고 하면
함수를 넣는 거 말고 이렇게 속성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자바에서는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성, 즉 변수 상자를 인터페이스에 넣을 수도 있다. 그리고 변수 상자에 넣었으니까 우리가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때 약속을 지키는 거죠. 약속을 지키려고 할 때 그 네임을 필요하면 재정의해서 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하겠지만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성이라고 하는 개념, 자, 어떤 성 안에 어떻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안과 관련된 거든 어떤 거든 뭐 그런 약속이라고 한다면 사실 속성을 저렇게 쓰는 게 꼭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저렇게 쓰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저게 좀 간단하니까 저렇게 쓰는 거고요. 일단 메소드 중심, 즉 함수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클래스 안에 추가한 함수 상자를 함수 또는 메소드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속성을 추가를 했을 때 클래스 안에 속성을 추가했을 때 이 속성 값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 속성을 그냥 바로 접근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인스턴스 객체가 캘클이라고 하면 캘클 name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근데 그거를 get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그 속성 값을 가져갈 때 그때 다른 형태로 기능을 동작시킨 후에 가져가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name이라고 하는 게 있고 get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자 get이라고 하는 게 alias의 substring 1이라고 하면 그 결과값이 좀 달라지는 거죠. 가져가는 값이. 자, 이거를 커스텀 getter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나중에 필요할 때 우리가 같이 사용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터페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코틀린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바를 해보셨다라고 하면 비교를 해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상속이라고 하는 걸 해봤기 때문에 처음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어렵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추상 클래스 진행할 겁니다.